좋아요, 구독!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우선 현대차가 하루 만에 다시 기아차를 제치고 시가총액 6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 나타났고요.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 PBR 관련한 테마로 묶이면서 오늘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무려 3종목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우진엔텍, 흥국화재, FNF홀딩스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이어서는 종목들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현대차부터 살펴볼 텐데요. 현대차가 올해 1월 국내외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1.8% 증가한 31만 5천여 대를 판매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기아차가 전일 시가총액 자리를 제쳤는데 하루 만에 다시금 또 탈환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6%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모티가 16%대 시세를 기록을 했죠. 에코프로가 미국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서바솔루션즈와 손을 잡고 북미 지역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는 분석들 나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NF홀딩스 살펴볼 텐데요. 자, 대표적인 저 PBR 업종으로 꼽히는 게 보험주, 증권주, 그리고 지주사죠.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을 견인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 상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화재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한가 마감을 보인 종목이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이 정책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기대감이 몰렸다라고 하죠. 이 전통적으로 PBR이 낮은 보험주가 주가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엔텍 살펴볼 텐데 올해 첫 공모가 대비 4배 이상 오른 종목으로 이름을 알렸었죠. 눈길을 끌었는데 우진엔텍의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체코발 호재 속에서 강세 마감을 보였는데 장중 변동폭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제가요 현대차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었군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뭐 비슷한 종목을 한번 핫스탁5에서 말씀드렸을 때 기아를 설명드렸었죠.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번 주를 어떻게 예측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나가야 될 이런 주식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PBR을 말씀 좀 드리지는 않았지만 기업이 수익을 냈으면 거기에 따라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환원 정책이 있어야지만, 그때도 일본을 제가 또 예시를 드렸었죠. 일본은 주주 환원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저 PBR의 뭐 육성 정책을 이제 펼치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좀 시장이 오히려 역으로 좀 고 PBR 종목들은 다 조정을 받고 있고 저 PBR 종목들만 다 묻지마식으로 올라가는 정말 테마주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현대차는 테마주 개념으로 좀 보시지는 않고 저도 긍정적인 내용을 또 지난주에 기아를 통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차나 기아나 거의 비슷한 같은 기업이라고 보셔도 이제 무방합니다. 그래서 뭐 실적도 괜찮아요. 인도 쪽 매출도 괜찮고 미국 쪽 그 매출도 괜찮기 때문에 현금이 좀 많이 쌓여 있는데 현금성적인 부분에서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기아가 조금 더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거기 이제 키 맞추기로 어느 정도 현대차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도 이번에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5.56% 배당률이 나와주고 있는데 배당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주주 환원 정책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흐름상으로는 나쁘지 않다. 3월 달까지도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을 만한 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좀 단기간에 급등했었을 때는 좀 조정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적인 면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 자리를 한번 좀 뚫어서 20만 원대 강한 저항대 매물대를 뚫어줬는데, 자, 이제 우리 코로나 때 한참 좀 좋았었잖아요. 종목들 다 좋았었는데 그때 이제 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제 월봉으로 좀 보면은 코로나 때 이제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 거의 한 25만 원 부근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23만 원, 22만 원대까지도 물려 계신 분들이 아마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예,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러브콜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고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뭐 갑자기 꺾이거나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다만 좀 트럼프가 좀 관건이긴 해요. 예, 트럼프가 좀 미국 친화적인 정책을 폈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 이런 내연기관 쪽에 예, 좀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어놨잖아요. 그거에 대한 혜택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만 좀 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사만 조심을 해주신다면은 천천히 우상향해서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때 가격대 그 정도는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천천히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시절에 그 주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을 살펴볼 텐데 에코프로머티가 오늘 장에서 좀 강했는데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부진했었잖아요.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테슬라도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좋게 어닝 쇼크가 나왔었고 여전히 머스크가 CEO 리스크라고 하죠. 예,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어제도 이제 테슬라가 한 2% 정도는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썩 좋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오전장까지만 해도 그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들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또 조정을 좀 받은 상황에서 이 자금들이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저PBR 종목으로도 갈 수는 있겠지만 저PBR 종목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주질 못해요. 자금 자체가. 그래서 그나마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자금들이 이런 2차 전지 관련주고 특히 대형주 쪽으로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오후장 들어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따라서 에코프로 머티도 역시나 급등을 해주는 모습은 16% 정도 올랐는데 일단 제가 이 방송 출연하기 전에 좀 잠깐 검색을 해봤더니 계속 공매도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도 어느 정도 좀 들어온 것 같고 예, 특별히 좀 호재 내용은 없어요. 예, 지금 말씀해주신 뭐 폐배터리 관련 이슈는 시장을 그렇게 끌어올릴 만큼 큰 이슈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동안 좀 많이 조정받았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예, 쇼커버링 들어온 것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와중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크게 반등을 했고 오늘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는 4천억이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일단 상승이 한번 나왔을 때 우리가 작년 12월에 한번 슈팅 나왔었던 자리를 보시면은 요 구간이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3만 원 부근 이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자리 구간에서 일단 지지가 좀 나오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쪽에 이제 21선 자리 부분에서 20만 원 정도 때 다시 한번 저항대 매물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거의 이제 우리는 이제 가족처럼 우리는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된다 이렇게 좀 단합하시면서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저도 동의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작년에 한 해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도 있고 지금 또 뭐 좀 음모론이긴 하지만 예,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적 따라가기 마련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 조금 힘든 시기를 좀 이겨내신다면 또 하반기 들어서는 어쨌든 성장 가능성이 있고 매출이 다시 늘어난다면 예전에 주가도 찾으실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글쎄요 좀 상장하고 나서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봐요. 오늘 좀 상승이 좀 컸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 선까지 왔었을 때는 단기 조정이 또 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약간의 좀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우선은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실적만 좀 꾸준히 나와준다면 하반기까지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다음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강사님? 예, 그럼 밑으로 한 번씩 내려가서 FNF 홀딩스로 가겠습니다. 예, 제가 네.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생각을 네, 하는 거. 지주사들이 드디어 저PBR 관련한 테마로 묶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자, 지금이라도 노려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 PBR 종목이라고 다 가는 건 아니고 실제로 주주 환원 정책에 이제 부합하는,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FNF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 MLB 모자
브랜드 그리고 디스커버리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이런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 매출이 원래 좀 커요. 예, 중국에 대한 매출이 좀 컸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출은 좋은데 외모까지 했었는데 원래 홀딩스라는 이런 지주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잘 사람들의 관심을 좀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그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을 막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급등이 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상한가 들어갔지만 거래 대금이 240억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 240억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주 회사들이 이제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좀 적은 편이라서 조그만 거래 대금으로도 급등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조그만 거래 대금이 나와도 급락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FNF 홀딩스는 실적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다. 물론 중국발 뭐 이런 이슈들이 지금은 나오진 않지만 홀딩스라는 이유로 많이 올랐고 저 PBR이라는 종목으로 많이 올랐지만 당분간은 좀 계속 실적적인 면에서는 좀 괜찮은 회사니까 한 번 정도 더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비율 이런 걸 다 매출률 같은 거 확인하고 괜찮은 회사들을 매수하시는 게 맞는 거지 아무 홀딩스나 매수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FNF 홀딩스는 제가 일단 확인해봤을 때 매출적인 부분에서 좀 지금은 조금 저평가이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물 들어왔을 때 노후 저으시라고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겠지만 FNF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흥국화재가 상한가 마감을 보였죠. 흥국화재는 어떻게 좀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까요? 보험주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예, 보험주는 실제로 이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뭐 이런 실손보험에 대한 부분을 좀 손보겠다. 예, 그래서 보험주들이 좀 뭐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뭐 올라간 것도 있고 그리고 저 PBR도 있는데 PBR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장부 가치건데 뭐 우리가 어디에 땅을 갖고 있다 그 가치를 이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물론 뭐 공시지가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실제로 다 뭐 땅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다 팔 수도 없잖아요. 그걸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건물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장부상 가치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평가를 되게 까다롭게 해야 되는 게 PBR인데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숫자만 가지고 판단했었을 때는 저 PBR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주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까 이제 뭐 말씀도 또 드렸듯이 옥석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PBR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주 환원이에요. 주주에게 환원을 해줘야지 투자해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주주들에게 해주는 게 없는데 그냥 갖고 있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좀 보신다든지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이런 걸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매출을 보거나 뭐 성장성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단순히 지금 저 PBR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험주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보험주 중에서도 매출이 좀 있는 대기업을 보신다면 상관없겠지만 매출이 좀 적은 시총이 좀 적은 이런 회사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흥국화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분석들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우진엔텍인데 체코바의 훈풍에 힘을 받으면서 올랐다라고 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난이도가 좀 높은 종목입니다. 이거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이틀 연속 상한가 들어가고 3일째 이제 상한가 들어갔다 상한가 풀리면서 그다음부터 계속 지옥의 나날이죠.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돕니다. 나는 오를 거면 화끈하게 오르고 떨어질 거면 화끈하게 떨어져. 이러면서 올라갔는데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박처럼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업이 나쁘다기보다도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원전 테마 쪽에서 그냥 다른 한 종목 한번 보실 종목 말씀 좀 드릴게요. G2파워 있거든요. G2파워가 있는데 이 종목은 일단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원전 테마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G2파워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채코발 이런 원전 관련 이슈는 한 번에 끝날 게 아니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올해 또 다시 한번 원전 테마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